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무리 월급을 받아도 남는 게 없다고. 저도 그런데요. 그 이유가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부족하다는 게 뭘까요? 많이 썼다는 얘기죠, 결국은.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네. 자, 이게 돈이요, 항상 부족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많이 썼다는 걸 내가 인정할게.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쉽게 날아갔어. 많이 쓰기는 쓴 건 나중에 결과는 알겠는데 야 그냥 소리소문 없이 그냥 그렇게 정신없이 다 나가더라. 요 점에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돈은 그렇게 소리소문 없이 쉽게 그렇게 내 지갑에서 빠져나가냐는 거예요. 바로 이 현상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인터넷으로 영화표를 예매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직접 가서 샀어야 되잖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세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몇몇 젊은 분들은 진짜 인터넷이 없었던 시기가 있었어? 있었어요. 네. 수철이와 경민이가 있습니다. 수철이와 경민이가 있는데 둘 다 오전에 오후 5시에 할 영화표를 사러 오전 10시에 갑니다. 자, 그런데 수철이는요. 지갑에 10만 원이 있었고 그중에 10,000원을 내서 영화표를 샀습니다. 5시에 볼 영화를. 근데 경민이는 쫙 보니까 오후 5시 있다 와도 표는 여전히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사람들이 영화를 많이 보는 날이 아니라서. 그래서 이 경민이는 아니야 나는 나중에 살래. 근데 이 경민이도 지갑에 10만 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둘 다 지갑에 10만 원이 있었는데 오전 10시에 오후 5시에 볼 영화표를 오전 10시에 사려고 할 때 수철이는 10,000원을 내서 영화표를 샀고 경민이는 안 샀죠. 그럼 양쪽의 지갑에는 이렇게 상태가 남겠죠. 수철이는 9만 원의 현금과 10,000원의 영화표가 남았고 경민이는 현금 10만 원이 그대로 남아있겠죠. 5시 영화를 보려고 오후 4시 반쯤 왔습니다. 자, 그런데 수철이는 지갑을 열어보니까 영화표를 잃어버린 걸 발견합니다. 그런데 경민이는 10,000원짜리 한 장을 잃어버린 걸 발견해요. 자, 그럼 둘 다 지갑에는 9만 원이 남아있죠. 그런데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누가 더 속상할까요? 수철이가 훨씬 열받아 합니다. 둘 다 10,000원의 둘 다 10,000원의 가치를 잃어버렸는데 지갑에 있었던 영화표를 잃어버린 수철이는 영화를 다시 표를 사서 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그럴 만한 기분이 아니에요. 기분이 더러워요. 열받고. 그래서 수철이는 영화표를 안 사고 나 안 볼래 하고 집에 갑니다. 근데 경민이는 어차피 나는 지갑에 9만 원이 아직도 있어. 나 그래서 10,000원 내고 봐야지 하고 영화를 보고 가죠. 둘 다 지갑에 10만 원이 있었고 그리고 10,000원의 가치를 잃어버려서 9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한 사람은 기분이 훨씬 나빠져서 영화를 안 보고 집에 가고요. 한 사람은 여전히 똑같이 자기도 10,000원을 잃어버렸지만 그렇게까지 기분은 나쁘지 않아서 속은 좀 상하겠지만 영화를 보고 집에 갑니다. 이 행동의 차이가 왜 만들어졌냐는 거예요. 왜 수철이는 경민이보다 영화표를 잃어버린 수철이는 훨씬 더 영화표를 사는 걸 아까워했냐는 거예요. 행동경제학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멘탈 어카운팅 이론이라고 합니다. 어카운팅 하면 회계학이죠. 어카운트라고 하면 우리 뱅크 어카운트 하면 은행 계좌입니다. 멘탈 어카운트, 마음의 계좌죠. 마음의 회계학이고 무슨 얘기냐? 우리는요. 마음의 회계학을 하며 심지어 마음의 구자를 만들어 놓고 그 구자의 목적에 맞게 즉 타이틀에 맞게 제목에 맞게 돈을 쓰고 하고 싶어하는 재밌는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풀이를 하자면요. 수철이는요. 10,000원짜리 영화표를 사는 순간 내 지갑에 9만 원의 현금의 마음의 계좌 하나와 영화를 보기 위한 마음의 계좌가 2개가 동시에 마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자가 2개예요. 계좌가. 그런데 경민이는 표를 안 샀기 때문에 이 지갑의 마음의 계좌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10만 원. 자, 그런데 오후 4시 반에 왔는데 수철이는 영화표를 잃어버렸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기 위한 마음의 계좌에서 몇 %의 손실이 일어난 건가요? 100%의 손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경민이는 마음의 계좌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몇 %의 손실이 일어났나요? 10%의 손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엉뚱하게도 수철이는 훨씬 더 타격감이 큽니다. 훨씬 더 큰 손실감을 받아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영화를 안 본 겁니다. 이걸 뒤집으면
우리가 왜 쉽게 돈을 쓰는가가 보입니다. 내가 만약에 현금 인출기에서 10만 원을 내가 찾았습니다. 10만 원을 찾으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그 돈을 쉽게 어느 날 열어보니까 다 써버린 걸 발견하고 또 어떤 날은 또 끝까지 한 3만 원을 버티고 안 쓰고 있을 때가 있어요. 바로 돈을 찾자마자 이렇게 할 때죠. 그 중에 10만 원 중에 3만 원을 따로 꺼내서 얘를 비상금이라 오늘부터 호칭을 부여하고 이걸 한 2번쯤 접어서 운전면허증 뒤에 숨겨놓으면 실제로 지갑상에서 물리적 위치는 2mm도 차이가 안 나는데 그리고 그걸 내가 까먹었을 리도 만무한데 되게 재밌는 건 나머지 7만 원은 여전히 어딘가로 쥐도새도 모르게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데 이 3만 원이라고 하는 걸 뺏어 쓰려고 하면 내 뼈와 살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왜? 비상시가 아닐 때 쓸 때 특히. 왜? 비상금이라고 제목을 붙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마음의 계좌가 여러 가지인 것처럼 통장이 여러 가지인 사람이 그래서 돈을 모으는 법입니다. 1000만 원짜리 통장이 하나 있어요. 어떤 분은 100만 원짜리 통장이 10개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00만 원짜리 계좌가 하나 있는 사람은 어느 날 100만 원을 써도 여전히 90%가 돈이 남아있다는 느낌을 가지면서 아직 많이 남았어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긍정적 관점을 가지기가 쉽죠. 그런데 100만 원짜리 통장이 10개인 사람은요. 그 중에 어느 하나에서 100만 원을 쓰든 거기서 100%의 손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썼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부자들이 왜 통장이 많은지 이제 아시겠죠. 이게 이분들이 은행 가기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같은 돈을 써도 내가 많이 썼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면서 더 이후의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마음을 다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통장을 여러 개 만드시려면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의 용처, 즉 제목을 여러 군데 붙여 놓으셔야 돼요. 월급을 받자마자 혹은 다음 달에는 이런 식으로 나는 돈을 어디다가 이렇게 써야 되겠다는 제목을 쭉 적어 놓으시면 되게 재밌게도 인간은 거기에 맞춰 쓰려고 그래요. 우리가 월급이 올라도 돈을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 한 번쯤 되돌아볼 필요가 있죠. 나한테요. 돈의 용처를 상세히 적어 놓은 마음의 장부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돈의 목적과 제목을 자주 붙여놓는 습관. 나는 어디에다 돈을 얼마나 쓰고 뭐를 위해서는 뭐를 하고 이런 것들을 늘 메모하시는 습관만 가져도 은근히 소위 말하는 헛돈 쓰는 걸 많이 막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인간은요. 척도, 단위를 쉽게 혼동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요 예를 보면 아실 수가 있어요. 당신은 백화점에서 전자계산기와 자켓을 사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제 사려고 갔어요. 그런데 마음에 드는 두 가지 모드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계산기는 25,000원, 자켓은 12만 원이에요. 그런데 친구가 전화를 걸어서 30분 거리에 있는 다른 백화점에서 계산기를 15,000원 더 싸게 판다고 알려줍니다. 물론 자켓도 같은 걸 파는데 그 가격은 여전히 12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그곳에 가서 계산기를 사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야 25,000원짜리 계산기를 15,000원이나 깎아줘? 그럼 10,000원이야? 가야지라고 갑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이 질문을 할 때 계산기 가격은 동일하고 자켓은 15,000원 깎아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가려고 그래요. 이거 되게 이상한 거죠. 자켓이 12만 원이고 계산기가 25,000원입니다. 그럼 합치면 14만 5천 원이죠. 그럼 30분 거리에 있는 저 백화점을 가면 결국 15,000원을 깎아주니까 나는 14만 원에서 15,000원 깎인 12만 5천 원으로 두 가지를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계산기를 15,000원 깎아준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게 몇 퍼센트야? 이 60%나 깎아주는 거야? 기분이 좋아집니다. 근데 자켓을 12만 원짜리를 15,000원 깎아준다 그러면 10%도 안 돼요. 기분이 나빠져요. 야, 가다가 택시비가 더 들겠다. 야, 오늘 날씨도 안 좋아. 뭡니까? 사람은 합치면 결국 같은 거지만 마음의 계좌를 나눴기 때문에 거기서 퍼센트 단위를 자기 제각각으로 마음대로 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재미있게도 무언가의 단위에서 많이 깎아준다라는 개념을 많이 혼동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 백화점에서 세일한다고 하면 그게 난리가 날까요? 백화점 인근이 마비가 되잖아요. 백화점 가면 전 늘 궁금합니다. 80% 파격 세일이래요. 그래서 14만 원이래요. 근데 이 14만 원이 그럼 원래 얼마였는지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요. 그죠?
그래서요, 영리한 쇼핑 계획이라고 하는 스마트 샤퍼라고 하죠. 스마트 샤퍼류의 책들을 보면 심리학자들이 꼭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에 드는 물건을 만났다면 가격을 미리 매기세요. 내 마음속으로. 그래서 난 이거 얼마까지면 사겠다라고 마음을 먼저 가격을 매기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태그를 보셔야 됩니다. 태그를 먼저 보시면 이미 나는 집니다. 왜? 거기에 90% 세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14만 원이라고 나오면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느끼면서 14만 원을 아낌없이 내서 우리는 그 물건을 사고 난 다음에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나중에 가지게 되죠. 예. 그래서 스마트 샤퍼류의 책들은 모두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음에 드는 물건을 만났다? 그러면 가격을 매기세요. 미리. 사실 이건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어떤 것에 대해서 나는 얼마만큼 지불할 용의가 있는 사람인가를 늘 생각을 해보라고 저는 학생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가치를 미리 한번 매겨보라는 거죠. 그러면요, 의외로 그쪽에서 얘기하는 가격 혹은 그쪽의 디스카운트, 그쪽의 할인이라는 메시지로부터 나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월급이 올라도 줄어드는 봉급, 나만 하지 않는 봉급을 막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기도 하지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돈의 제목을 늘 붙이셔야 됩니다. 어디에다가 얼마를 쓰고 나는 무엇을 좋아하니까 거기에다가 돈을 이만큼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리스트를 만들어셔야 되는데 그 제목을 늘 붙이시지 않으면 돈은 결국은 제목 없게 되고 제목 없는 돈은 결국은 행복 촉진제가 아니라 불안을 완화하는 수단으로만 쓰여집니다. 불안은요, 내가 안 좋은 상태잖아요. 안 좋은 상태에서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만 원보단 200만 원이 낫겠지. 5억보다는 10억이 낫겠지. 끝도 없이 돈에 탐닉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돈의 제목이 있으면요, 그 돈을 씀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게 되는 즐거움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돈을 어디까지 벌어야 되는가를 알게 됩니다. 제목에 돈을 혹은 또 돈에 제목을 붙이시는 이 한 가지 단순한 습관으로 인해서 우리는 월급의 비밀을 한번 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